032 히말라야를 넘어서 열장-4 나의 스승이 그 남자에게 다가가 말했다. 우리를 강저편으로 건네주실 수 있나요? 그가 대답했다. 예. 링수이라 은자님이 제게 당신들이 오늘 이곳에 올 거라고 말해 주셨어요. 그래서 당신들을 보자마자 고리배를 이고 막 오고 있는 거랍니다. 제 이름은 패대동입니다. 나의 스승은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우리가 고리배 안으로 들어가자 패대동이 이는 노를 힘껏 저었다. 비록 수면은 고요했지만 강물은 조용히 그러나 빠른 속도로 흐르고 있었다. 물의 흐름은 무척 강했다. 우리는 반마일 정도 강아래로 내려가서 반대편 기슭에 닿게 되었다. 이 고리배들은 가볍고 크기도 다양하다. 어떤 것은 길이 10피트, 폭 8피트짜리도 있다. 고리배는 무게가 85파운드에서 95파운드 정도밖에 나가지 않기 때문에 머리 위에 이거나 등에 지고 쉽게 운반할 수 있다. 이제 우리는 여태껏 탐사된 적이 없는 티베트의 처녀지를 밟게 되었다. 그러나 거기에는 수많은 야크, 염소, 양떼가 있었다. 유목민들이 커다란 매스티프 털이 짧고 덩치가 큰 맹견들과 함께 살고 있었다. 밤이면 설표와 늑대들이 내려와 가축을 잡아먹기 때문에 매스티프가 무리를 지켰다. 이 사나운 매스티프들은 이 습격자들을 공격해 죽였다. 이 개들은 낯선 자들을 주저없이 공격해 죽였다. 그래서 우리는 눈을 크게 뜨고 있어야 했다. 마침내 우리는 높은 준령을 넘을 수 있는 길에 접어들었다. 패대동의 말에 의하면 그 준령은 해발 19,000피트나 되고 바람이 너무 거세서 그 너머 계곡에 사는 은자님을 빼고는 아무도 살아서 넘은 적이 없다고 한다. 그리고 그 계곡은 티베트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라고 한다. 나의 스승은 항상 그래왔듯이 그러나 이번에는 결연한 표정으로 앞장서서 나아갔다. 그는 우리 앞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고 있었다. 그가 나를 향해 몸을 돌리더니 이렇게 말했다. 저런 곳에는 을의 전설들이 있게 마련이지. 어떤 것들은 진실이고 어떤 것들은 말 그대로 전설에 불과하지. 하지만 이 준령에 대한 전설 속에는 진실이 담겨 있다고 생각해. 그리고는 그가 소리쳤다. 저기를 봐. 준령의 꼭대기에서 눈소용돌이가 마치 허리케인처럼 하늘로 치솟고 있었다. 나 혼자만이었다면 나는 결코 이 여행을 감행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스승의 믿음이 이 모든 장애들을 극복할 것이라는 걸 나는 알았다. 우리는 강인한 의지를 가지고 한 발 한 발 터벅터벅 오르고 또 올랐다. 얼마나 더 올라야 하는지의야 했다. 이제 우리는 산림대를 넘어섰고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산지에 있었다. 눈 속을 헤치고 갈 때 바람이 더욱 사납게 몰아쳤다. 나는 생각했다. 우리가 살아서 이 준령 꼭대기에 도달할 수 있을까? 우리는 길을 골라 더듬어야 했다. 이곳저곳에 염소가 다니는 흔적만 있을 뿐 우리를 안내해 줄 진짜 길은 없었기 때문이었다. 염소 길들은 이쪽, 저쪽으로 나 있었다. 하지만 나의 스승은 항상 올바른 방향을 잡았다. 눈은 아주 깊었다. 하지만 그 표면은 계속 누적된 결빙으로 딱딱해져 있었다. 나는 눈 표층이 부서지지 않을까 걱정되었다. 그렇게 되면 나는 저 멀리 아래 눈더미 속으로 떨어질 것이다. 물 위에 선 베드로처럼 나는 의심하는 마음이 일었다. 나의 스승은 내 생각을 읽었음에 틀림없었다. 그가 이렇게 말했다. 내 발 아래 눈은 바위처럼 단단해. 바람이 끔찍할 정도로 거세게 불었다. 양쪽 산비탈 사이에서 바람이 위로 솟구쳤다. 두 개의 산벼랑은 깔때기 구실을 하였고 그것 때문에 바람은 더욱 거세어졌다. 탑처럼 솟은 두 개의 산 사이 허공을 통해 눈보라가 거대한 힘으로 연이어 불어 닥쳤다. 그 광경은 멋지긴 했지만 두려움 불러일으키는 장면이었다. 거대한 빙하들과 얼음강들이 산허리 아래 계곡으로 우드득거리며 떠밀려 내려가는 것이 보였다. 우리는 길가의 동굴 같은 곳에서 잠시 동안 쉬면서
경외감을 불러일으키는 장관을 지켜보았다. 그때였다. 천둥 같은 굉음 소리가 들려왔다. 위를 올려다보니 오! 이런 거대한 눈사태가 일어나 그 앞에 모든 것을 삼키고 있었다. 수백만 톤의 농더미와 얼음 덩어리들이 천둥 같은 소리를 내며 산 표면에서 저 아래 깊은 계곡 속으로 떨어져 내렸다. 세상에 이런 장관은 어떤 인간도 본 적이 없을 거예요. 아무도 이 준령을 넘은 적이 없으니까요. 나의 말에 스승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가 걱정하고 있다고 나는 생각지 않았다. 그는 긍정적인 어떤 것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나는 알았다. 마침내 그가 말했다. 계속 가자. 우리는 준령 꼭대기까지 이 나누기 3지점에 이르러 멈추었다. 저기를 봐. 스승이 소리쳤다. 저기 200피트 아래 바위 위에 은자님이 서 있는 것이 보였다. 그가 우리에게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우리가 더 위로 오르지 말고 아래 바위로 내려와 오른쪽으로 돌면 바람이 불지 않는 곳이 나온다고 말해 주었다. 그의 말대로 하자 산 비탈을 따라 약 200야드 정도 돌출된 남반에 도달할 수 있었다. 거기서 아래로 계곡이 내려다 보였다. 그 광경은 내가 일찍이 본 적이 없는 멋진 대장관이었다. 저 멀리 호수가 보였다. 그 호수 한가운데는 섬이 하나 있었다. 그리고 그 섬 위에는 집이 한 채 있었다. 그것은 내가 환영 속에서 본 것과 똑같았다. 계곡은 연두색이었고 다양한 색상의 야생화들이 융단처럼 깔려 있었다. 호수 역시 연두색으로 보였다. 호수에는 계곡과 만년설을 인 주위 산들이 비쳤다. 산 아래에는 만개한 야생 장미와 진달래들이 덮여 있었다. 정말로 놀라운 광경이군요. 내가 스승에게 말했다. 은자님은 세상에서 가장 멋진 것을 가지고 있군요. 그분 외에 아무도 볼 수 없는 그런 곳을요. 계곡 이곳저곳에 야생 야크와 나귀들이 평화롭게 풀을 뜯고 있는 것이 보였다. 나는 더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일었다. 그때 은자님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조심해. 서두르지 마. 머리 위로 떨어질지 모르는 낙석을 조심해. 때때로 염소들이 돌을 건드려 버리면 산사태가 발생해서 바위들이 비탈 아래로 떨어져 내리지. 너는 보호받고 있으니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이제 우리는 은자님이 있는 곳으로 쉽게 내려왔다. 육신으로 그를 만나볼 수 있어서 기쁘기 그지없었다. 내가 말했다. 이곳은 어떻게 바람 한 점 없죠? 그가 대답했다. 바위들의 형태를 봐. 저 위에 돌출된 거대한 바위들이 보이지? 저것들 위로 바람이 비껴가게 되고 덕분에 이 지역은 고요하지. 엄청난 눈보라 때문에 아무도 저 준령을 넘을 수 없어. 이곳은 내가 사는 계곡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유일한 비밀 통로야. 다른 쪽은 어떤가요? 내가 물었다. 그곳은 들어오기가 훨씬 더 어려워. 그가 대답했다. 이 계곡 전체가 은자님 것이라니 정말 놀랍군요. 언젠가 계곡에 사람들이 거주할 날이 오겠지. 결국 사람들은 이 길을 발견하게 될 거야. 하지만 아직 이곳은 성역이야. 이곳에서 하늘과 땅은 하나로 결합돼 있지. 오로지 영적인 존재들과 아스트랄 비행을 할 수 있는 자들만이 이곳에 올 수 있어.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정도는 내게 말해줄 수 있어. 우리는 함께 아래로 내려갔다. 나머지 길은 쉬웠다. 우리는 호숫가에 이르렀다. 그 아름다움은 비할 데 없었다. 숲풀은 내가 처음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웠다. 전체 색조는 이끼빛 연두색이었다. 호숫가에는 고리배가 하나 있었다. 우리는 모두 배에 올라탔다. 은자님이 노를 저어 우리를 그의 섬으로 건네주었다. 나는 그 광경을 결코 잊을 수 없을 것이다. 자연의 숲풀들이 섬을 가득 덮고 있었다. 녹색의 천연 잔디밭 위에서는 양과 염소 몇 마리가 먹음직스럽게 풀을 뜯고 있었다. 덕분에 잔디는 계속 짧은 상태를 유지하였다. 잔디밭을 지나자 종려나무들이 늘어서 있었다.
그것들은 사람 손으로 식수되고 특별히 관리된 것처럼 보였다. 그것들을 보니 자연의 숲을 속에 점점이 자라고 있는 것들과 동일한 종이었다. 은자님의 말에 의하면 이 나무들은 그가 심었던 삽목으로부터 자란 것이고 그것들이 자라자 그가 규칙적인 형태로 배열하였다고 한다. 종려나무들 아래에는 야생화들과 청색빛의 커다란 중국 양귀비들이 있었다. 이 아름다운 풍경 한가운데 매력적인 돌집이 지어져 있었다. 지붕은 대나무 골격 위에 종려 잎들을 덮어 만든 것이었다. 집 내부 마루는 인근 바위로부터 채취한 고운 사암으로 아름답고 깨끗하게 만들어져 있었다. 가구는 대나무와 풀을 엮어 만든 것으로 디자인이 훌륭했다. 그곳에는 요리 도구들도 갖추어져 있었다. 그것들은 그가 수차례의 여행을 통해 키안체에서 구입해온 것이었다. 침대와 의자들은 대나무와 풀을 단단히 엮어 다양한 디자인으로 만들어져 있었다. 그중 하나에 앉자 이런 소리가 절로 내 입에서 나왔다. 야, 이거 정말 편안한데. 은자님이 섬에서 모아온 마른 나뭇가지에 부싯돌로 불을 피웠다. 마른 나뭇잎에 불을 붙인 뒤 후하고 불자 불길이 일어났다. 그러자 그가 그 위에 나무를 놓았다. 몇 분이 지나자 따스하고 편안한 모닥불이 되었다. 내가 말했다. 은자님은 무엇이든 혼자 척척 잘 하시는군요. 그럼? 그가 말했다. 하지만 나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일하지. 오크 협곡에서 내가 나를 본 것처럼 그렇게 나는 아스트랄 비행으로 모든 곳을 다니며 사람들을 치유하고 그들의 마음이 평화와 행복으로 향할 수 있도록 영향을 주지. 아들아, 너는 이곳에서 나와 함께 머물면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될 거야. 그의 회색빛 긴 머리카락과 수염, 그리고 지성으로 반짝이는 그의 깊은 두 눈이 감히 어느 누구도 갖지 못할 위험을 발산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 속는 오랜 연륜의 지혜가 담겨 있었다. 그는 180cm가 넘는 장신이었다. 그는 육체적인 거인일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거인의 느낌도 주었다. 나는 혼자 중얼거렸다. 이분은 전 아시아에서 가장 위대한 존재